네, 오늘 집중 분석 준비했습니다. 지금 삼천선 이 코스피의 향방 속에서 좀 이란의 정세 속에 과연 코스피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까요? 자, 오늘의 예상은 플러스 쪽으로 좀 기울고 있네요. 이 코로와 야간 선물 EWI 모두 다 지금 플러스권입니다.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어제 장이 시작하자마자 3,000원을 반납하며 한때 2,970까지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3,000선을 회복하면서 좀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개인들이 굉장히 가족 풀가동의 매수를 보이고 있네요. 자, 변동성 앞으로 어떻게 좀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실상 거의 기계적인 매도로 시장에 대응했다고 본다면 개인들은 향후 역사적인 신고점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규모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대략 1조 5천억 원 이상의 개인 순매수를 보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진했던 시장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AI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면서 그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3천선 돌파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고점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반영이 되면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의 그 애탁금 거의 지금 64조 5조 코로나 시기 이후에 가장 많은 애탁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이 흔들릴 때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기계적인 매도로 시장에 대응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추경 편성과 주식시장 활성화 기대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장이 흔들릴 때마다 지금 예탁금을 통해서 계속 좀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그럼 계속 이런 매수 뭐 괜찮은 건가요? 오늘 뭐 뉴욕 증시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내 증시 이번 주에 향방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시장에서 가장 큰 그 매수세의 힘은 역시 개인이고 사실상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다시 등장하는 포모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나만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나만 증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들 때문에 이런 시장이 한번 흔들릴 때마다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순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그동안 그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미국 증시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꽤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나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나만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지금 심리가 조금 더 개인의 매수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뭐 최근에 주춤했을 뿐이지 6월 들어서 아주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잖아요. 자, 외국인들 반도체를 계속 사게 될까도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관세의 영향에도 다행히 반도체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증권시장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가근 대표께서 아주 오랜 전통 반도체 애널리스트예요. 지금 반도체 시장 현 주소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반도체 현물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DR4뿐만 아니라 DDR5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수량까지 어느 정도 하반기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수량까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꽤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기존의 HBM 말고 일반 D램의 DDR4가 그 생산 중단이 되고 DDR5로 넘어간다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DDR4와 5 가격이 함께 오르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보통 이걸 D램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D램의 인터페이스가 변화되는 시기에는 D램 가격이 항상 좋았고 D램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과거에 2012년에 그랬고요. 2016년에 그랬고 2021년에 그랬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4년 주기 사이클로 이 D램 인터페이스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가 딱 2025년 또 4년 만에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HBM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D램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전체 시장의 아직까지 절반 이상이 일반 D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격이 오른다는 점은 분명히 국내 반도체 업체들, 특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럼 굉장히 25만 9,500원. 야, 예. 지금 SK 하이닉스가 더 지금 흐름이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뭐 30만 원 그 이상,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반도체의 호조는 올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HBM에 더불어서 일반 D램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거의 꽃놀이패를 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좋은 쪽으로 캐파를 더 이동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 시장에서 예상하는 실적 예상치보다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실적 매분기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전략 세우실 때 힌트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IT 기술에 좀 접목돼서 그 가운데 현 트렌드를 따라가는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우선순위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많이 오른 뭐 AI 소프트웨어, 새 정부 추진에 아주 당분간 강세가 좀 전망이 되죠. 그리고 로봇, 원전, 전력, 뭐 이들이 이제 후보가 될 텐데 한번 우선순위를 좀 살펴주실까요? 네, 네 개 모두 이제 향후에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 뭐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를 많이 받고 있고 새 정부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AI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원전과 반도체 그리고 로봇의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지금 새 정부 내각의 그 전면에 AI 기업들 출신들의 그 기술자들을 네. 배치하면서 향후 5년간 100조를 투자한다는 일단 숫자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열광할 만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더불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 대표적 AI 기업들의 주가가 과거 고점 대비 아직 절반 이하라는 점 또한 시장에서 메리트 있게 접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AI 소프트웨어 쪽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고 로봇 쪽을 가장 좀 후순위로 보고 계시네요. 일단 글로벌 경쟁력 하에서 놓고 봤을 때는 원전이나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내에서 경쟁력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로봇 기업들이 글로벌로 봤을 때 경쟁력이 아직은 약간 뒤처진다라고 보여져서 뭐 그런 부분들 또한 이제 나중에 커버가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네 개 중에는 그래도 로봇이 가장 조금 당분간 숫자가 빨리 나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워낙에 이제 반도체의 이제 정통 애널리스트로서 반도체 쪽에 이제 중심의 전략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의 좀 핵심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망하게 보는 그런 섹터 그 종목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반도체랑 원전이 숫자가 가장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반도체 원전 포트폴리오 안에서 몇 퍼센트 가져가면 될까요? 네. 일단 뭐 40, 50%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또 한 번의 HBM4에서 HBM4E로 또 한 번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D램의 제품이 한 번씩 바뀌게 될 때는 기존 제품들은 쇼트지가 나고 또한 새롭게 나오는 제품들 또한 쇼트지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가격적인 영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올해에는 일반 D램들이 인더스트리 전체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면 내년에는 또 한 번 HBM4에서 4E로 넘어가면서 또 한 번 굉장히 가격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반도체 그 어닝 시즌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욕주가 또 한 번 그 새로운 원전을 짓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원전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서사 즉 내러티브 단계였는데 이제 그 내러티브가 숫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대표적 원전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 좋지만 좀 비싸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이 비싸다라는 거는 곧 이 숫자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시점에서는 이익으로 다 연결이 되고 어느새 뭐 PER 40배, 50배였는데 수주를 한두 개 받으면 PER이 10배대로 금방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랑 원전이 특히 이제 다음 달이면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특히 대표적으로는 반도체랑 원전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HBM4에서 HBM4E로 이제 변경할 때 쇼티지 현상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시즌이 들겠네요. 아주 이제 주요한 힌트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종목으로 봤을 때 원전과 반도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대형주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SK 하이닉스는 신고가지만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그 신고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그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주가가 한 2배 정도 오른다고 치면 장비 업체들은 대략 5배에서 10배 정도 올랐는데 지금은 그런 장비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와는 그 사이클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특히 네. 이제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원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실적 시즌에 숫자가 나올 이 두 종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각은 YS 파트너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